이번 엔비디아의 GTC, 주가가 오른 만큼 엄청난 기대를 받으면서 시작이 됐는데 저는 이번 컨퍼런스로 구도가 명확해졌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제가 저번 엔비디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엔비디아가 GPU로 하드웨어 시장의 먹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나서는 매출의 성장세가 조금은 완만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GTC를 보니 엔비디아도 그에 대해 확실히 잘 인지를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AI의 모든 도메인에서의 확장을 하려고 하는 엔비디아. 테슬라와 양자 컴퓨터 회사인 아이온큐를 투자하는 시점에서 봐야 하는 이번 엔비디아 컨퍼런스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엔비디아는 결국 새로운 B100 칩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H100보다 2.5배의 성능 향상을 한 칩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제가 지난 영상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기존의 엔비디아가 장악해 나가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보급될 GPU에 더욱 차세대 성능 버전업을 하면서 사용자들이 업그레이드를 하게끔 유도하는 것일 뿐 아예 없는 새로운 지평을 여는 제로 투 원의 단계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B100가 H100보다 저전력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칩인 만큼 실제로 고객들이 업그레이드를 할지 고객들이 신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프로덕트 리사이클 주기 트렌드가 엔비디아의 GPU에서는 얼마나 될지도 당분간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폰은 보통 2년 주기의 프로덕트 리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GPU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이번 GTC에서 단연 강조했던 것은 우리는 단순히 GPU 카드를 만드는 회사가 아닌 플랫폼 회사이다 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도 하드웨어 판매에만 비즈니스 모델을 의존하면 성장세의 둔화가 결국은 오게 될 것을 인지하며 이렇게 도메인을 확장해 나가려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죠. 저는 이번 GTC를 보면서 이제 이 테크판의 새로운 구도가 짜여지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는데요. 그동안 루시드, 리비안, 포드 등등 자동차 회사들을 보면서 테슬라에 대항할 경쟁자가 곧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외쳐대던 월스트리트가 말하는 그 경쟁자, 테슬라의 경쟁자는 다름 아닌 엔비디아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테슬라가 떠오르게 된 대목은 시뮬레이션을 통한 공장 인프라 구축이었는데요. 2022년 테슬라의 사이버 로디오에서 기가 텍사스가 발표되었을 때 일론은 공장을 계속 만들면서 여러 교훈과 경험을 쌓게 되었다고 하죠. 그를 바탕으로 더욱 효율적인 기가 텍사스의 통합적인 구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번 엔비디아에서 얘기하는 그들의 옴니버스 플랫폼을 이용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은 이에 대한 엄청난 혁신을 가져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직접 여러 공장 구축 경험을 거쳐서 지금의 효율적인 기가 텍사스와 기가 베를린 그리고 추후에 올라가게 될 기가 멕시코가 있다면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어떤 사업이든지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디지털 세상에서 다 겪어보고 이것을 토대로 완벽한 구조를 확립한 후 실세계에 그대로 옮겨오는 작업을 한다는 것이죠. 이쯤 들으면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2020년 코로나 당시에 한창 핫했던 메타버스의 어플리케이션이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플랫폼을 통해 그 실사용성을 보여주게 되었고 이렇기에 그동안 젠슨왕이 메타버스가 미래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겠습니다. 물리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오브젝트들끼리 실시간적으로 작용하여야만 하는 즉 GPU가 특화된 병렬 처리가 요구되는 이런 플랫폼을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엔비디아의 이번 발표에서 테슬라 투자자로서 매우 관심 깊게 봐야 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BYD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 회사에게 그들의 옴니버스 플랫폼을 이용한 주행 시뮬레이션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테슬라를 견고하게 지켜주던 해자를 위협하는 발언입니다. 테슬라에 제가 엄청난 확신을 갖고 투자를 했던 이유는 바로 자율주행의 성공에 있어서 독점적인 위치에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는데요. 아크인베스트의 캐시 우드의 인사이트를 인용하자면 AI 승부에서는 질 좋은 실전 데이터를 가장 많이 확보한 기업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는데 엔비디아는 여기다 대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 주행 데이터 수집할 필요 없다. 우리가 실제 물리법칙이 그대로 적용된 시뮬레이션을 다 만들어주겠다. 공장의 디지털 트윈이 아닌 자율주행에 필요한 상황을 그대로 재현한 디지털 트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마음껏 실제로 학습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또 특히 요즘은 실제인지 게임 그래픽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그래픽 기술이 발달한 만큼 자율주행 학습용 데이터를 생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최근에 나온 FSD 버전 12.3의 수준을 본다면 테슬라가 훨씬 선두에 있다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지만 항상 중립적인 자세로 상황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면 그에 맞는 액션을 과감하게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제가 투자하는 주식 테슬라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터인 아이온큐의 영역에 있어서도 생각해볼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엔비디아는 광부들이 AI라는 금광을 켤 수 있도록 곡괭이를 파는 회사로 많이 비유가 되었었죠.
저는 양자 컴퓨터를 곡괭이가 아닌 포크레인을 파는 회사로 비유하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AI 분야에 있어서는 현재 병렬 처리 능력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고 병렬 처리 능력은 양자 컴퓨터의 전문 분야죠. 그렇게 아이온큐의 로드맵에도 가장 단기적인 올해 목표가 머신러닝 응용 분야인 것이겠습니다. 근데 지금 엔비디아의 발전 속도를 볼 필요가 있죠. 10년마다 100배의 성능 향상의 공식을 외치던 무어의 법칙을 깨고 엔비디아는 지난 8년 동안 1000배의 성능 향상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GPU를 대표하는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엄청난 속도로 성능 향상을 하고 있다면 양자 컴퓨터가 본격 상용화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점점 뒤처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큐비트가 하나 추가될 때마다 성능 향상이 2배씩 되고 25년에는 31개의 큐비트 추가, 즉 거의 200만 배의 성능 향상이 되는 것이기에 장기적으로는 무조건적으로 양자 컴퓨터가 모든 병렬 계산의 부분에 있어선 비교도 불가한 초격차를 내는 것은 기정사실이겠지만 올바른 응용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의 문제도 넘어야 하는 것이 있겠고 또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그것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는 시스템 비용 문제, 전력 문제 등과 같은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든다면, 즉 양자 우위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엔비디아의 GPU 모노폴리가 생각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생각해봤습니다. 길다고는 할 수 없는 제 나름의 투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다이나믹한 시장 상황은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본인이 투자한 기업과 관련된 소식을 꾸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테크피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